물은 모공을 열어주고 차가운 물은 모공을 조여줍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세안할 때 잘못된 정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안녕하세요, 채아입니다. 오늘은 스킨케어의 첫걸음이죠. 세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세안하실 때 아직도 찬물로 마무리하면 좋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세안하고 찬물로 마무리를 한다고 모공이 조여지지 않고요. 게다가 만약 찬물로 헹구기 전에 뜨거운 물로 세안을 했다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세안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탑 10 정리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영상 끝에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안 Q&A도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세안법에 대해서는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좋을 거예요. 제가 이 세안법을 준비하느라 공부한 영상을 보시면 피부과 의사 선생님부터 100만 유튜버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 영상들 말고도 본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영상들만 이렇게 추려봤더니 총 11개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의 조회수 한만 935만 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영상들 안에서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쫙 정리해서 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세안할 때 잘못된 정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 번째는 손 안 씻는 버릇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세안 전에 손 씻으시나요? 예전에 저는 비누로 세안을 하던 시절에 그냥 손에 비누를 묻혀서 거품을 만들고 바로 세수를 했었어요. 이런 버릇이 폼 클렌징을 쓰면서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비누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안 전에는 반드시 손을 꼭 씻어야 돼요. 왜냐면 손을 안 씻으면 내 얼굴에 있는 불순물이 아니라 이 손에 있는 불순물만 닦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손을 안 씻고 세수를 하면 얼굴이 아니라 손만 씻는다는 사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헤어밴드 안 쓰는 버릇. 세안하실 때는 꼭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도 앞머리가 내려오는 길이라면 꼭 머리를 싹 넘겨주고 세안을 하셔야 이마 트러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쿠팡에서 세안밴드라고 치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철로 된 머리띠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이 헤어밴드를 꼭 화장실에 하나 두시고 세안할 때는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샤워할 때는 머리카락에 폼 클렌징이 묻어도 괜찮지만 세수만 할 때는 꼭 세안밴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헤어밴드를 쓰고 손까지 씻으셨죠? 그 다음은 물 온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 세 번째는 뜨거운 물로 세안하기, 그리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이거 둘 다 피부에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세안하실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만 해주시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모공을 열어주고 차가운 물은 모공을 조여줍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모공을 열어주는 건 맞지만 모공을 정말 열기 위해서는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공을 열기 위해서는 스팀을 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차가운 물로는 모공이 조여지지 않는다는 사실. 모공은 그렇게 쉽게 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는 얼음을 얼굴에 문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모공에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세안하실 때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다음은 클렌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클렌저는 무엇을 쓰고 계세요? 혹시 약산성 쓰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약산성이 유행이라서 대부분 약산성을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습관 네 번째는 약산성만 고집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복합성에다가 약간 지성에 가까운 피부인데요. 저처럼 유분이 있는 분들은 저녁 세안에는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알칼리는 강한 세안제, 자극적인 세안제 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약산성이 워낙 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알칼리와 약산성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 얼굴의 유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세안을 해도 점심쯤 반질반질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지성에 가깝다고 생각되시면 저녁에는 알칼리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보통 약산성 제품에는 제품 앞면에 약산성이라고 크게 쓰여 있고요. 이 글씨가 없으면 보통은 알칼리성입니다. 비누는 거의 다 알칼리성이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알칼리로 세안해주고 아침에는 약산성으로 사용하시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주실 거예요. 아침에는 보통 피부가 많이 더럽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이 순한 약산성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성 피부는 저녁에 생활하면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로 좀 더 확실하게 클렌징을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5번째는 세안제를 너무 적게 쓰는 것 또는 너무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럼 적정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적당량은 100원 동전 크기 정도예요. 그래서 100원만큼만 짜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클렌징 오일을 쓰실 경우에는 절대 아끼지 마시고 손바닥에 꽉 찰 정도로 충분한 양을 펌핑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바로 맨 얼굴에 세안제 올리기.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폼 클렌징 같은 거는 바로 안 올리실 텐데 비누를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얼굴에 비비면서 거품 내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세안제는 바로 이 거품으로 우리가 클렌징을 하는 거라서 손바닥 위에서 물을 조금 넣고 충분하게 거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품 만드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거품으로 나오는 버블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7번째는 강하게 문지르는 거. 이거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세안은 마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안제가 피부 표면의 기름과 화학적 반응을 하면서 깨끗해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찰로 빡빡 문지른다고 더 잘 닦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세안제를 바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살살 이 3, 4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세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자극 없이 하는 거예요. 세안은 정말 수은하게 자극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때타올로 민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 가서 얼굴을 때타올로 막 빡빡 밀었었는데 그때 피부가 다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세안 시간. 세안 시간은 3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드리면 세안 전에 미온수로 10번 끼얹기, 얼굴에 폼 클렌징 1분 마사지 해주기, 그리고 1분 정도 헹궈주시면 됩니다. 세안 시간이 3분을 넘게 되면 세안제가 다시 우리 피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세안하실 때는 마사지는 1분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꿀팁을 또 드리면 세안제 마사지 하실 때 볼을 빵빵하게 하고 클렌징을 해보세요. 피부 사이사이를 좀 더 꼼꼼하게 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세안 열심히 해놓고 수건으로 빡빡 닦으시는 분, 또는 아예 안 닦고 나오시는 분, 둘 다 비추드리는 방법이에요. 수건으로는 물기를 톡톡 가볍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아예 안 닦고 그냥 자연 건조시키는 경우도 있으신데 저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수돗물이 스킨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된다고 좋을 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 건조시키는 동안 부분 건조가 되면서 스킨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수건으로 톡톡 제거를 한 후 바로 화장품을 발라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즉시 화장품을 바르지 않거나 패드로 세게 닦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킨 패드가 유행이잖아요. 이 스킨 패드가 나쁜 게 아니고 이 패드를 문지르면서 쓰는 건 피부과 의사 선생님 모두 비추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패드를 강하게 쓰다 보면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패드를 쓰실 거면 꾹꾹 눌러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패드 제품은 꼭 꾹꾹 누르듯이 써주고 스킨도 그냥 손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씻고 나온 후에는 1분 내에 화장품을 다 발라줘야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헤어밴드를 쓰고 손을 씻습니다. 미온수를 틉니다. 얼굴에 10번 물을 끼얹습니다. 세안제를 손바닥에 100원만큼 덜고 물을 좀 섞어서 충분하게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얼굴에 바르고 1분 동안만 3, 4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볍게 마사지 해줍니다. 이제 1분 동안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줍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제거해줍니다. 즉시 스킨케어를 해줍니다. 정리하니까 깔끔하죠? 제가 추가로 이 세안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도 가져왔어요.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기 괜찮을까요? 예전에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는 것도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드름이나 염증이 많은 피부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자면서 침도 흘리고 유분도 나오고 베개 커버도 매일 빨지 않는 이상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꼭 약산성으로 세안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심한 여드름이나 염증이 많은 피부는 지금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물로만 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선크림만 발랐으니까 한 번만 세안해도 되지 않나요? 선크림이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는데요. 이건 모두 한 번 세안만으로는 100% 씻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밀크, 밤처럼 오일이 들어간 세안제로 먼저 이 선크림을 모두 지워주신 뒤에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선크림 바르면 뾰루지가 나시는 분들은 그 선크림 때문이 아니라 이 선크림을 잘 지워주지 않아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선크림을 바르셨다면 오일류로 한 번, 폼류
메뉴로 2번 세안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세수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 세안은 아침에 1번, 자기 전에 1번 이렇게 2번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이걸 넘어서 3번 또는 더 자주 해준다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세안은 하루 2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안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약산성만 고집하다가 공부하고 알칼리 세안제를 추가했더니 피부가 많이 좋아진 걸 느꼈어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 정보이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세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피부 장벽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안하실 때 내 피부를 조금 더 소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